세월호가 1072일 만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새벽까지 잠을 안 잤는데요. 소름이 쫙 올라오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회 같은 게 있는데, 와, 유가족분들은 새벽에 그거 보시고 다 오해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애타게 가라앉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세월호가 거의 3년 만에 올라오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5시 좀 못 돼서였었죠. 어제 한 1시, 그때는 4시 정도에 올라온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4시 좀 넘어서 5시 못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한편에서는 하고 있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우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탄핵이 완료되고 곧 그 해수부에서 인양을 하겠다, 이제 이 얘기가 다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뭐 20날 한다, 22일 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미뤄지다가 정말 며칠 만에 인양이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3시부터 유가족들하고 통화를 계속 했었어요. 한 40분 정도 했는데, 현장 상황 좀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영상도 좀 받아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올렸고, 근데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저녁에 이제 유가족, 미수습 유가족들이 이제 기다리고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 9명이 있는 거잖아요, 배 안에. 그래서 9명이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우리들 곁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눈물도 좀 나고, 저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3년이 걸렸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그날 저녁에 집에 1시경에 이제 광화문에서 들어갔는데, 광화문도 좀 자원봉사자들도 좀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그날은. 그다음에 또 어제는 사실은 그 예술인 천막도 일부가 이제 전부 다 철거가, 자진 철거가 이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하루였고, 어쨌든 또 희망도 좀 있었잖아요. 이제 배가 정말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기분 안 좋았던 게, 오후에는 1m 정도 들었다가 다시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또 이 새끼들 장난치나 보다 했는데, 저녁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9.5m 올린다고 하니까 10시 넘어서 바짝 긴장이 되면서 감정이 폭발적으로 오르더라고요. 저는 저 배가 저렇게 가볍고 작은 배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바지선이 너무 큰 거죠. 그런가? 뭐 비교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애초에 원래 이게 플로팅 도크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게 그 선박 건조할 때 쓰는 도크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한이 어쩌니 해서 리프팅 빔 한이 어쩌니, 이게 다 이제 그 공법에 연관돼서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거 도크 집어넣는데 선체 파손돼서 부실이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현장에 안 맞는다 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게 라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배가 떠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애초에 그 방식대로 그냥 인양하자고 했던 원안대로 지금 인양을 한 건데, 그동안에 지금 인양을 못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3년 전 2014년 3월 달 우리가 방송을 한참 하고 있을 때고요. 그 다음 달 4월 16일 날 사건이 났고, 제가 오늘 보통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한 2-3명 들어봤거든요. 그날 아침이 다시 3년 만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막 발 동동 구르던 그 생각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을 때 건져 올린 게 아니고 3년 만에 끌어올려졌으니 이게 그냥 장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생명을 한 명이라도 구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사람만 건져 올린 상황에 그 속에서 다 시신들이 죽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304명 중에 9명은 아직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다시 어떤 그 3년 전에 그 우울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상 크레인 쓴다 그래서 몇 번을 와이어를 달았다 땡겨보고 밀어보고 뭐 기상이 앉아서 안 하네, 뭐 해서 못하네 하고 질질질 끌던 방식이 그냥 바지선 2대 갖다 놓고 양쪽에서 제키 33개, 그것도 크레인도 아닌 유압식 제키 33개로 갖고 잡아 당기니까 하루 만에 화딱지나게 7시간 만에 올라온 게 세월호란 말이에요. 이것도 왜 7이야 또 짜증나게. 이런 류의 인양을 3년을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화딱지가 나고, 자, 이렇게 7시간 만에 끌어올린 배가
이제 목포까지 가서 신항에 거치되는 게 2주일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방역이니 뭐 오염 방지니 뭐 이런 거 하느라고 또 그 안에서 자체적인 처리를 거친 후에 외부인에게 공개한다라는 거가 발표가 되고 보니까 저 끌어올린 상태에서 저대로 그냥 정말 지금 끌어올린 상태에서 잠수부 들어가서 안에 내부 조사하든지 아니면 저대로 좀 더 두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더 앞서요. 그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한번 더 하시기로 하시고요. 예. 자, 어쨌건 감회가 너무나 새로워서 목이 좀 메이는 그런 오전부터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일단은 뭐 우리들 것처럼 뭐 선박에 대한 어떤 조회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있으시잖아요. 새날의 네. 아버지 전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세월호가 드디어 1072일 만에 지금 물 위에 올라왔거든요. 예, 감회가 어떠십니까? 참 착잡하네요. 옆에 구멍을 많이 뚫어놨는데 왜 저렇게 구멍을 뚫어놨는지도 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선체를 인양을 한다 그러면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속에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세워서도 얼마든지 인양할 수 있고 또 3년씩이나 걸릴 이유도 없다고 봐요. 예.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도 만나서 의논했을 때에 그것도 난센스라고 이제 또 같이 동의를 하시는데, 왜 누운 채로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지, 그 옆에 저렇게 많은 구멍을 내면서 선체에 손상을 입혀야 되는지조차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 배를 바로 세운 상태로 지금 옆에 있는 이 바지선들 들고 왔지만 예. 플로팅 도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배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얼마든지 원형 그대로 인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인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 많이 그동안 주장을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신을 찾는 것도 지금 보면 시신을 찾기 위한 목적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선체를 또 분리를 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박을 그대로 놔둔 채로 얼마든지 그 시신 수습이나 또 그 수색이나 가능하고, 그리고 저 세월호 같은 경우는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시신 수습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유로 선실을 분리시킨다? 결국은 이 선체를 분리하고 조각내서 결국은 나중에는 스틸 고철로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인양을 하지 않은 채로 다가 지금 급하게 지금 그 인양을 서두르는데도 저는 물론 그 안에 아직 미수습된 시신을 가진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정권이 바뀌는 이러한 그 변화가 있게 되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선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확실한 인양과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 물론 미수습된 9명의 가족들한테는 참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차원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 모두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마치 미수습된 시신에 대한 수색이 가장 우선인 것처럼 하면서 선체 분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배 바닥에 세월호가 침몰되기 직전에 파랬던 바닥이요. 네. 마치 긁힌 것처럼 약간 분홍색 빛이 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예.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배 밑바닥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가 침몰할 당시에는 저만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자연적인 탈색 현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수에 잠겨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이제 뭐 조류에서 뭐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든지 그러한 것이지, 아니 물속에서 뭐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은 이상 우리가 침몰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에 봤던 그 화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저걸 가지고 우리가 좌초의 흔적이냐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좌초가 된다 그러면 페인트가 이 해저 바닷가에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고유의 현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천안함처럼 쭉 페인트가 벗겨져서 상부의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하부의 페인트가 드러나되
돌멩이, 자갈, 모래 이러한 것에 슬킨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거든요. 좌초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부분적인 탈색 현상과 변색 현상인데 예, 저걸 뭐 어디 한번 자초를 했었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저 선체가 완전히 수면 위로 다 드러났을 때 예. 저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만약에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을 때 네. 제대로 된 그 시민들이나 유가족들의 감시 속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목포 신항이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항구라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물론 당연히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에 대한 조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지금 아는 국민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조사에 참여하는지도 현재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양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배를 예. 조사하기 위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미 가서 지금부터 인볼브를 해야 돼요. 예. 그러한 준비도 사전 조치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저렇게 인양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미수습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으로 뉴스 이슈를 삼아가고 예, 그렇게 지금 뉴스 자막을 내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객실을 분리한다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수색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 이해할 아닙니까?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기도 어렵고 예,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선체를 조각내는 데에 선체를 해체시키고 결국은 이거를 고철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시신 수습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접목시킨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배수 작업을 위해서 구멍을 냈다고 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굳이 선체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선박을 배수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서 배수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물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에어백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우리가 현대 기술로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의 현대가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 에어백들 잔뜩 놓고 거기다 공기 주입하면은 그만큼 물이 바깥으로 자동으로 배출이 돼요. 어허. 그런데 구멍을 낸다는 것은 오히려 내부에 있는 시신이든지 다른 어떤 그런 뭐 유실될 가능성만 더 높이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 조류가 그렇게 빠른 곳에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시신 지금 그 9사람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다 수습하지 못했을 때 뚫린 구멍으로 유실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예. 그 구멍을 왜 뚫어요? 그러니까요. 미수습자 인양 때 진입로 확보하려고 뚫었다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예. 지금 현재 수습된 시신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러고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오고 난 다음에 갇혀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아무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옆으로 누워서 올라오는 것부터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배가 일단 물 위에 떠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목포 신항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단 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배 조사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 역시 생각해 두신 거 있어요? 뭐 현재는 또 뭐 그 갑자기 뭐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테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부터 바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지금 이미 수면 위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들만의 작업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진실 규명과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예, 지금 단계에서부터 조사위원들이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네요. 지금 옮기고 있는 곳에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는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안을 유지한 채로 소수 특정한 사람들만 저 선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 시간은 예, 예.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러면 목포 신항에 이게 거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물론 조사위원이 제일 먼저 달려가야죠. 예, 조사위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전혀 지금 그런 게 없네요. 예, 예.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실은 조사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는 분을 좀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곤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세월호 단체에서 또 지금 재단을 또 설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단의 관계자도 지금 인양이 되고 난 이후에 선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모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저를 추천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천안함 사건에 지금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곤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단체에서는 또 지금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만약에 뭐 저한테 의뢰를 한다면 저는 뭐, 예. 언제든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설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대표님 저 다음 주에 세월호가 완전히 올라온 뒤에 네. 직접 나오셔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 예.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문제점을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일단은 조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양 단계부터 조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옆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송 작가 이야기도 한 것처럼 뭔가 다 준비된 뒤에 세팅된 뒤에 와서 조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증거물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전에 그 세월호 안에서 왜 노트북을 건지는 그 상황이라든가, 그때에도 보면 정말 거기에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그 노트북이 과연 누구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디가우징 되었을까 같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하늘이 도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양쪽 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때 그 노트북이 건져 올려졌던 것이 굉장히 기적이고 행운이었던 것처럼, 지금 그 노트북의 몇 배에 해당되는 굉장한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배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배에 대해서 저들이 완전히 모든 것을 1차적으로 처리하고 또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없앨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전부 방치한 상태이고, 이쪽에선 손을 묶어놓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공정하게 앞으로 조사가 될까?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게요. 그냥 세월호 인양됐으면 됐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사람을 구하는 척 들락날락한 일정의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들은 세월호 안에서 뭔가를 가져오려고 했던 정황들이 보였어요. 영상 기록 장치들 있잖아요. 네. CCTV 이런 게 있어서 물에 올려졌을 때 그들이 뭔가를 치워 없앨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바뀐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해양수산부가 주도하게 되고요. 사실은 공범에 가깝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인멸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증거물들이 아직도 그냥 그들 손에만 있는 거, 이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얘기가 이제 막 복잡하게 오가는데, 일단 저 배가 지금 수면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선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더라면 지금부터 어쨌든 8명과 그다음에 약 50명이 넘는 이제 조사관들이 생기거든요. 그럼 미리 구성이 됐더라면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영상 촬영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지금 구성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여야 추천도 지금 해야 되고 유가족도 지금 추천해야 되고, 이 과정인데 왜 이렇게 기습적으로 인양하는 거냐, 시기가. 박근혜 구속과 맞물려서 이제 분위기와 맞물려서 기습적으로 인양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혹이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의혹이 왜 저걸 눕혀서 인양하는 거냐. 그렇죠. 눕혀서 인양하는 것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미수습 유가족들한테 혹시나 해가 될까 봐 말을 서로 아끼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탈리아에서도 12년에 인양할 때도 세워서 인양했거든요. 그리고 방식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양을 했죠. 근데 우리는 눕혀서 인양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의혹이다. 그거는 당연한 게요. 반대쪽에 뭐가 있을지를 몰라요. 세워놔야 양쪽에서 뭔가 육안으로도 발견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쪽에 만약에 숨기고 싶은 증거라든가 흔적이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눕혀서 인양하는 것은 의혹을 살 수밖에 없죠. 일단. 그러니까 있든 없든, 의혹이 있든 없든 어쨌든 왜, 그러니까 저게 육지에서 지금 논란이 된 게 뭐냐면, 육지에서 바로 세웠을 때는 저게 이제 붕괴될 가능성까지 지금 구조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게 때문에. 그러면 바닷속에서 바로 세워서 인양했다면 이게 굉장히 쉬운 방식을 놓고 왜 눕혀서 지금 올렸느냐. 그리고 이것이 왜 이 인양 과정에서
미수습 유가족을 전면에 내세워서 온 언론들이 다 미수습자들을 수습해야 된다라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서 지금 인양에 대한 문제점을 좀 제기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지금 뭔가 숨기려는 것이 아직도 있다.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 숨기려는 그러니까 것이. 물론 미수습자를 수습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 맞는데 문제는 그거 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세워서 인양을 하는 방식과 눕혀서 인양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식 둘 다 미수습자를 수습하는데 아무런 방법에 다 차이가 없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왜 그럼 눕혀서 하면은 무슨 이점이 있는 거냐. 있는 거고 빨리 수습을 하는 거냐, 미수습자를.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번에도 왜 신상철님 나와서 말씀하실 적에 배라는 거는 원래 설계가 되고 그 건조가 될 때도 모든 구조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쓰는 상태로 다 수평이나 그 모든 게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것은 정상일 수가 없고 오히려 구조를 해치면 계속 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똑바로 물에 떠서 다니게끔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들어올리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정 위치로 세워가지고 올려야 되는 건데 왜 눕힌 상태로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었던 건데 이제 그런 저런 거에 대한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옳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서 언제 자신들이 그렇게까지 미수습자들을 그렇게 위해 왔다고 오로지 이 모든 것은 시신을 빨리 수습하기 위함이야라는 이유 하나로 굉장히 많은 의문점 같은 것들을 다 봉쇄해버리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2012년도 이탈리아의 여객선 침몰이 11만 톤급이거든요. 세월호의 2배가 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서 인양을 했고요. 높이도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이도 수십 층 높이로 되어 있어요. 이탈리아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세워서 했고 마지막 미수습자 수신 두 구를 수습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의 2분의 1인 세월호는 왜 눕혀서 그 상태에서 100km 가까운 목포 신항까지 옮겨가는가 2주를 걸쳐서 이게 뭔가 숨기려는 것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어제 제가 좀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작업을 하는데 세월호 작업 현장에서 유가족들이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접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맹골수도에서 이제 만원경으로 지켜봐야 됐고 그러면 미수습자 유가족이라도 어쨌든 지금 바지선에 태우거나 또는 인근에 가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1.5km 떨어진 곳에서 저녁에 망망대해를 쳐다봐야 되는 그리고 기자들도 접근을 못하게 해서 기자가 이제 반대쪽 유가족이 있는데 반대쪽에 기자도 또 한 2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촬영하게 하고 굉장히 보안이 이게 뭐 군사시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안시설처럼 어제도 인양 과정을 유가족들이 멀리서 지켜봐야 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아직도 지금 숨길 게 있다. 아까 곰 PD가 얘기한 대로 아직도 숨길 게 너무 많아서 왜 유가족들을 접근을 못 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국회의원이라도 입석을 해서라도 리프팅하는 과정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완전히 보안시설을 지금 다루고 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문제가 뭔가 아직도 더 조작할 게 있고 더 숨겨야 될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세월호가 올라온 거는 미수습자 분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한시라도 더 빨리 올라온 거는 그나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에 시간을 다 어느 쪽에서 조율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드도 왜 하필 지금 저 난리인가? 그러면 이 정권 바뀌기 전에 한답시고 저렇게 난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저들은 모든 키를 다 쥐고 있다가 언제든지 올리려면 올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3년을 처박아 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상하이 셀비지와의 그 계약이 원래는 이미 그 계약 기간상으로는 다 끝났대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런다고 얘기를 해요. 아, 뭐 계약이 끝나도 그 이후에 뭐 추가 비용 없이 언제든 뭐 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해수부가 원하는 시기만 얘기를 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는 다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은 민간 업체가 뭔가를 사업을 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해수부는 어쨌든 지금의 이 시기 박근혜가 바로 파면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빨리 배를 빨리 인양을 하고 그리고 빨리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조사는 못하게끔 증거인멸할 거 있으면 자기들 건 면피하고 그리고 빨리빨리 마무리 짓는 단계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예, 담론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씩 한번 짚어봅시다. 송 작가님. 네. 지금 인양 방식이 바뀌어서 바로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마치 네네.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전에 있던 방식과 현재 방식의 차이. 정부의 쉴드는 뭐냐면은 날씨가 추워질 걸 계산 안 하고 처음에 그 방식으로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좀 돌렸는데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인양 방식이 바뀌거나 바뀐 내용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애초부터 지금의 인양 방식이 권장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안이었어요. 그렇지. 일안? 이게 일안으로 원래 있었던 안이었는데 전혀 해양에서의 구조작업 경험이 없는 상하이 셀비지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크레인을 이용한 플로팅 도크와 크레인을 이용한 방식으로 방식을 변경한 거예요. 그걸 승인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 방법만이 유일한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의 자킹 인양 방식으로는 이렇게 큰 배를 멀쩡한 상태로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상하이 당시에. 셀비지가 네. 이 안을 제시하면서 해수부가 네, 해수부가 그래서 현재 쓰는 방식으로 쓰면 이 배를 못 올라오게 한다. 뽀개야 된다. 고스란히 올리려고 하면 선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플로팅 도크 안에 살짝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배를 들어 올려서 리프트 밑에 있는 빔을 깔아요. 들어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배들을 밑에다 설치를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양쪽에서 크레인으로 걸어가지고 요걸 들어 올려서 플로팅 도크라고 하는 부력으로 떠올릴 수 있는 일종의 배를 띄워 올리는 선반 구조체. 같은 걸 밑에 그렇지. 깔아가지고 그걸 띄워 올리는 그렇지. 식으로. 수중 안에 선반을 깔아가지고 이걸 띄워 올리는 방식으로 한다 그랬어. 근데 작년 하반기 때 그 플로팅 도크를 물에 넣다가 이게 뽀개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플로팅 도크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실 논란이 오면서 이거 어찌 됐거나 플로팅 도크를 다시 제작을 해야 되고 어쩌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가능할지 어쩔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그런 식으로 몇 달을 끄는 거죠. 그렇죠. 몇 지금. 달을 끈 거지.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제 그 탄핵이 끝나고 나서 우리 급하게 인양하겠다라고 말하고는 이 방식을 도로 갖고 들어온 거야. 일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란으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관심 있게 봤던 분들의 비판은 그런 거죠. 너무나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을 지금 그런 보도들이 무지하게 나오고 있어요. 일부러 안 한 정황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아까 신비님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사실 정말 말하기 힘든 부분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미수습자 가족과 수습된 가족의 갈라치기를 굉장히 많이 시도했다는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미수습이 목적이란 지들이 언제부터 그걸 생각했다고 미수습이 목적이라는 형태로 올리고 있는데 진짜의 의혹은 지금부터예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라는 게 법적으로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회에서 추천한 게 5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다시 3명을 추천하게 돼 총 있는데 8명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인선이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인선이 사실상 끝난 상태인데 이걸 국회에서 국회 추천 5명하고 또 세월호 가족들이 추천한 그 3명하고에 대한 국회 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혀 조사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끌어올린 상태인데요. 지금 앞으로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건 모든 것들은 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게 먹포 신항에 빠르면 다음 달 4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방송하는 오늘이 23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31일까지 있으니까 사실상 12여일 정도 늦어도 다음 달 4일 정도의 먹포 신항이 거치가 된다고 하는데 4에서 5일 정도 예상하죠. 지금 맹골수로에서 먹포 신항까지 10일에서 약 좀 심하면 보름 정도까지 시간 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 사이에 뱃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첫 번째 그렇죠. 그거고요. 네.
두 번째, 이런 의혹이 있어. 이건 의혹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은데 목포 신항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아하. 국정원이 항만 등에 투자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진도 쪽에서 가장 가까운 게 목포 신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포 신항에 뭔가 그들이 거기에 가야만 하는 이유도 사실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보면 사실상 세월호는 오늘 무리에 떠올랐지만 앞으로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15일 동안은 무방비 상태로 어떤 감시도 받지 않게 된다는 그 맹점을 우리가 지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이제 큰 문제점인데 약 87km에서 101km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지금 선체조사 특별위원회, 특별법이죠.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여야가 이제 야가 3명이에요. 그다음에 유가족이 3명이죠. 총 구성 요소가. 그런데 지금 이쪽에 실제로 조사관이 약 4에서 50명 정도가 지금 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약 한 60명 정도가 지금 구성이 되고 이 구성 후에 만약에 인양이 됐더라면 즉시 현장에 달려가서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권이 발동이 됐겠죠. 그런데 여야가 지금 여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이것도 좀 논쟁이 있는 상태에서 아직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첫 번째. 그런데 긴급하게 지금 인양이 돼버렸단 말이죠. 기습적으로. 네. 기습적으로 지금 인양이 돼버린 상태고 더더욱이 여기에서 지금 아까 우리 권 PD가 얘기한 목포 신항까지 가는 데 있어서 2주 정도 최장 2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2주 기간 내에 누구도 여기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현행법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검찰이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해수부하고 해경만이 지금 갈 수 있는 것인데 마치 제가 왜 1.6km 떨어진 데에서 유가족이 멀찌감치 많은 경우로 바라봐야 되느냐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선체를 인양하는 데 있어서도 그 어떤 언론도 접근을 못하고 있고요. 유가족도 못하고 있고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유가족 대표라도 한 명 여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유가족 대표도 가 있지 못하단 말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 같은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지선으로 근처에 가서 바라보거나 또는 애타게 기다리거나 또는 감시하거나 이런 행위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천안함처럼 군사 시설처럼 지금 작전하는 것처럼 한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배 위에서 뭔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신항에 거치시켜서 레일로 그대로 육지로 밀어 올린다 그래요. 아마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도 아마 바닥 쪽에 있는 부분은 무게 때문에 측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파손이 당연히 무게에 의한 파손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얘들이 조사위원회를 들이기 전에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역하고 소독을 하겠다고 작업 일정을 밝혀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무서워. 평상시 믿을 수 없던 놈들이기 때문에 다 의심스러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인데 지금 배수 작업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세울 거냐 절단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지금 아까 제가 이탈리아 얘기를 왜 했냐면 이탈리아는 세월호의 2배 가량의 무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서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역학적으로 바다 속에서 세우는 게 육지에서 세우는 쉽죠. 것보다 굉장히 훨씬 쉽다란 쉽죠. 말이에요. 부력이 근데 있으니까. 만약에 육지에서 이걸 세우면 아까 철판은 붕괴되지 않아요. 근데 안쪽에 있는 장식구들이 있잖아요. 이게 붕괴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붕괴를 이유로 선체를 절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이. 그래서 선체 절단 업체를 선정을 해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결론을 맞춰놓고 거기에 착착 뭔가를 하는 그렇죠. 느낌이야. 그래서 지금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미수습 유가족이 시신을 지금 수습해야 된다는 그 메커니즘을 온 지금 언론들이 퍼뜨리고 있어서 누구도 이 말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이라도 플로팅 도크가 지금 세울 수가 있어요. 저게 지금도 물속에서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우지 않고 그대로 눕힌 상태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어쨌든 진보 쪽에 있는 지금 해설가들이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육지에서 세우면 다 붕괴된다는 겁니다. 쇠는 붕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안에 구조물들이 다 붕괴될 수 있다. 또는 붕괴를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아까 바닷속에서 조작이 불가능했던 사항들을 이제는 지금부터 2주간 어떤 방식으로든 범죄자들이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적어도
서너 명 정도의 이미 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이 유가족이 지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3명이라도 가서 촬영을 하고 이동 과정에서라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안에 이제 많은 조사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가장 훼손돼서는 안 되고 꼭 조사를 확인하고 싶은 그 부위가 아이들이 갇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실입니다. 지금 세월호 절단하는 애들이 선실 장치를 통째로 뜯어내야 안에 수습자를 찾을 수 있다는 논리로 가는데요. 제가 왜 선실을 보고 싶으냐면 만일 그 아이들이 11시 이후에 1시간도 못 돼서 잠수된 그 안에서 모두 익사를 했다고 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만일 뭐 고의 침몰에 대한 부분이나 뭐 미숙한 구조 부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안에 반드시 공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아이들이 생존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생존했을 공간 안에 그 아이들이 남긴 유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남긴 메시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벽에다가 써놓았든 자신이 어디에 써서 준비를 해놓았든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아이들이 죽지 않고 고통 속에서 국가가 어른들이 자신들을 구조해 줄 거라고 믿으면서 남겼던 메시지들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자들의 증거인멸에 의해서 만일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건 세월호 교실을 전치 안 시키고 없애버린 것보다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지막 부모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까지도 국가가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아이들은 그 사고 당시에 모두 죽었어 하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조작을 할 것 같다는 입장에서 저는 그 선실을 무엇보다도 우선 지키고 최대한 보존해서 과연 아이들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최후의 순간을 맞았는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방식대로 그냥 인양하자고 했던 원안대로 지금 인양을 한 건데 그동안에 지금 인양을 못한 게 맞나 싶은 생각을 어떻게 생각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3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3년 전 2014년 3월 달 우리가 방송을 한참 하고 있을 때고요. 그 다음 달 4월 16일 날 사건이 났고 제가 오늘 보통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한 두세 명 들어봤거든요. 그날 아침이 다시 3년 만에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막 발 동동 구르던 그 생각들이 근데 이게 만약에 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고 있을 때 건져 올린 게 아니고 3년 만에 끌어올려졌으니 이게 그냥 장탄식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거기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생명을 한 명이라도 구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뛰어내린 사람만 건져 올린 상황에 그 속에서 다 시신들이 죽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304명 중에 9명은 아직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로 사람들이 다시 어떤 그 3년 전에 그 우울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해상 크레인 쓴다 그래서 몇 번을 와이어를 달았다 땡겨보고 밀어보고 뭐 기상이 안 좋아서 안 하네 뭐 해서 못 하네 하고 질질질 끌던 방식이 그냥 바지선 2대 갖다 놓고 양쪽에서 제키 33개 그것도 크레인도 아닌 유압식 제키 33개로 갖고 잡아 당기니까 하루 만에 화딱지나게 7시간 만에 올라온 게 세월호란 말이에요. 이것도 왜 7이야 또 짜증나게. 이런 류의 인양을 3년을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화딱지가 나고 자 이렇게 7시간 만에 끌어올린 배가 이제 먹포까지 가서 신항에 거치되는 게 2주일이 걸리고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방역인이 오염 방지니 이런 거 하느라고 또 그 안에서 자체적인 처리를 거친 후에 외부인에게 공개한다라는 거가 발표가 되고 보니까 저 끌어올린 상태에서 저대로 그냥 정말 지금 끌어올린 상태에서 잠수부 들어가서 안에 내부 조사하든지 아니면 저대로 좀 더 두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걱정이 더 앞서요. 그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한번 더 하시기로 하시고요. 네. 자, 어쨌건 감회가 너무나 새로워서 목이 좀 메이는 그런 오전부터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일단은 우리들 것처럼 선박에 어떤 조회가 별로 없는 사람들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있으시잖아요. 새날의 네. 아버지 전화 연결 한번 하겠습니다. 진실의 길 신상철 대표님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세월호가 드디어 1072일 만에 지금 물 위에 올라왔거든요. 예. 감회가 어떠십니까? 참 착잡하네요. 옆에 구멍을 많이 뚫어놨는데 왜 저렇게 구멍을 뚫어놨는지도 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우선 기본적으로 선체를 인양을 한다 그러면
선체를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속에서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세워서도 얼마든지 인양할 수 있고 또 3년씩이나 걸릴 이유도 없다고 봐요. 예. 알파잠수 이종인 대표님도 만나서 의논했을 때에 그것도 난센스라고 또 같이 동의를 하시는데 왜 누운 채로 그대로 이렇게 올리는지 그 옆에 저렇게 많은 구멍을 내면서 선체에 손상을 입혀야 되는지조차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예. 뼈를 바로 세운 상태로 지금 옆에 있는 이 바지선들 데리고 왔지만 예. 플로팅 독다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테고요. 예. 그리고 그 상태에서부터 바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지금 이미 수면 위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들만의 작업하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진실 규명과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예. 지금 단계에서부터 조사위원들이 활동을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고 그러네요. 지금 옮기고 있는 곳에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는 공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보안을 유지한 채로 소수 특정한 사람들만 저 선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상당 시간은? 예.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그 투표함을 이송하는 과정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목포 신항에 이게 거치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물론 조사위원이 제일 먼저 달려가야죠. 예. 조사위원들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예. 전혀 지금 그런 게 없네요. 예.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실은 조사위원회에 합류할 수 있는 분을 좀 추천해달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은 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고는 하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세월호 단체에서 또 지금 재단을 또 설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재단의 관계자도 지금 인양이 되고 난 이후에 선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모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저를 추천을 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천안함 사건에 지금 현재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곤란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단체에서는 또 지금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만약에 뭐 저한테 의뢰를 한다면 저는 뭐 예. 언제든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 또 진실 규명을 위해서 나설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 생각은 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대표님 저 다음 주에 세월호가 완전히 올라온 뒤에 네. 직접 나오셔서 한번 인터뷰 한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예. 한번 나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예.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날카롭게 문제점을 얘기를 해주시네요. 일단은 조사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상 경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인양 단계부터 조사위원들이 들어가서 옆에서 감시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송 작가 이야기도 한 것처럼 뭔가 다 준비된 뒤에 세팅된 뒤에 와서 조사에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증거물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예전에 그 세월호 안에서 왜 노트북을 건지는 그 상황이라든가 그때에도 보면 정말 거기에 유가족분들이나 이런 쪽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면 그 노트북이 과연 누구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디가우징 되었을까 같은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고 하늘이 도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양쪽 의 사람들이 다 같이 있을 때 그 노트북이 건져 올려졌던 것이 굉장히 기적이고 행운이었던 것처럼 지금 그 노트북의 몇 배에 해당되는 굉장한 물증 변색 현상과 변색 현상인데 예. 저걸 뭐 언제 한번 자초를 했었다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저 선체가 완전히 수면 위로 다 드러났을 때 예. 저에 대한 조사를 면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만약에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을 때 네. 제대로 된 그 시민들이나 유가족들의 감시 속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게 그래서 목포 신항이 부분적으로 통제되는 항구라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예.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는 물론 당연히 공개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저에 대한 조사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지금 아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어떤 분들이 조사에 참여하는지도 현재 나타나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인양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준비가 다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 배를 예. 조사하기 위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미 가서 지금부터 인볼브를 해야 돼요. 예. 그러한 준비도 사전 조치도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저렇게 인양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조금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미수습된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것으로 뉴스 이슈를 삼아가고 예. 그렇게 지금 뉴스 자막을 내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수습자 수습을 위해서 객실을 분리한다는 게 그렇게 하지 않고도 수색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한 거 이해할 아닙니까? 수가 없어요. 예.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기도 어렵고 예. 이해할 수도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은 선체를 조각내는 데에 선체를 해체시키고 결국은 이거를 고철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시신 수습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접목시킨 거예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배수 작업을 위해서 구멍을 냈다고 하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 굳이 선체 해저에 가라앉아 있는 선박을 배수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서 배수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물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에어백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우리가 현대 기술로서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 지금의 현대가 아니라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 에어백들 잔뜩 놓고 거기다 공기 주입하면은 그만큼 물이 바깥으로 자동으로 배출이 돼요. 어허. 그런데 구멍을 낸다는 것은 오히려 내부에 있는 시신이든지 다른 어떤 그런 뭐 유실될 가능성만 또 높이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 조류가 그렇게 빠른 곳에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시신 지금 그 9사람의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다 수습하지 못했을 때 뚫린 구멍으로 유실됐을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 예. 그 구멍을 왜 뚫어요? 그러니까요. 미수습자 인양 때 진입로 확보하려고 뚫었다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 예. 지금 현재 수습된 시신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 그러고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라오고 난 다음에 갇혀진 상태에서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죠. 아무튼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옆으로 누워서 올라오는 것부터 이해를 할 수 없지만 지금 배가 일단 물 위에 떠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목포 신항까지 가는 과정에서 일단 뭘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배 조사에 들어가면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 역시 생각해 두신 거 있으세요? 뭐 현재는 또 뭐 그 갑자기 뭐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아 세월호가 1072일 만에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새벽까지 잠을 안 잤는데요. 이렇게 소름이 쫙 올라오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회 같은 게 있는데 와 유가족분들은 새벽에 그거 보시고 다 오해를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애타게 가라앉지 못하게 붙잡으려고 했던 그 세월호가 거의 3년 만에 올라오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오늘 아침 되기 전에 그러니까 한 5시 좀 못 돼서였었죠. 어제 한 1시 그때는 4시 정도에 올라온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4시 좀 넘어서 5시 못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려움 같은 이야기를 이제 한편에서는 하고 있었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게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우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탄핵이 완료되고 곧 그 해수부에서 인양을 하겠다. 이제 이 얘기가 다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뭐 20날 한다, 22일 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미뤄지다가 정말 며칠 만에 인양이 되는 걸 보니까 이게 정말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었나 보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어제 3시부터 유가족들하고 통화를 계속 했었어요. 한 40분 정도 했는데 현장 상황 좀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영상도 좀 받아서 페이북이나 트위터에서 올렸고, 근데 한 1.5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저녁에 이제 유가족, 미수습 유가족들이 이제 기다리고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 9명이 있는 거잖아요, 배 안에. 그래서 9명이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다 우리들 곁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눈물도 좀 나고 저렇게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3년이 걸렸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또 그날 저녁에 집에 1시경에 이제 광화문에서 들어갔는데 광화문도 좀 자원봉사자들도 좀 마음이 좀 우울했어요, 그날은. 그다음에 또 어제는 사실은 그 예술인 천막도 일부가 이제 전부 다 철거가 자진 철거가 이제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하루였고, 어쨌든 또 희망도 좀 있었잖아요. 이제 배가 정말 올라올 수 있겠구나. 근데 사실은 굉장히 기분 안 좋았던 게 오후에는 1m 정도 들었다가 다시 내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야, 또 이 새끼들 장난치나 보다 했는데 저녁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고 9.5m 올린다고 하니까 10시 넘어서 바짝 긴장이 되면서 감정이 폭발적으로 오르더라고요.
저는 저 배가 저렇게 가볍고 작은 배였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바지선이 너무 큰 거죠. 그런가? 뭐 비교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애초에 원래 이게 플로팅 도크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게 그 선박 건조할 때 쓰는 도크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하니 어쩌니 해서 리프팅 빔 하니 어쩌니 이게 다 이제 그 공법에 연관돼서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거 도크 집어넣는데 선체 파손돼서 부실이다 뭐 이런 소리 나오고 현장에 안 맞는다 라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볼게라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배가 떠버린 거예요. 그럼 도대체 크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배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얼마든지 원형 그대로 인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인양할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 많이 그동안 주장을 했을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시신을 찾는 것도 지금 보면 시신을 찾기 위한 목적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선체를 또 분리를 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박을 그대로 놔둔 채로 얼마든지 그 시신 수습이나 또 그 수색이나 가능하고 그리고 저 세월호 같은 경우는 원형 그대로 유지해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시신 수습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유로 선실을 분리시킨다. 결국은 이 선체를 분리하고 조각내서 결국은 나중에는 스틸 고철로 해체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인양을 하지 않은 채로 다가 지금 급하게 지금 그 인양을 서두르는데도 저는 물론 그 안에 아직 미수습된 시신을 가진 가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정권이 바뀌는 이러한 그 변화가 있게 되니까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선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는 예.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차라리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확실한 인양과 수습과 사고 원인 조사, 물론 미수습된 9명의 가족들한테는 참 중요한 문제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 차원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 모두를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마치 미수습된 시신에 대한 수색이 가장 우선인 것처럼 하면서 선체 분리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배 바닥에 세월호가 침몰되기 직전에 파랬던 바닥이요. 네. 마치 긁힌 것처럼 약간 분홍색 빛이 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예.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 배 밑바닥을 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상태로 그대로 가라앉았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배가 침몰할 당시에는 저만큼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자연적인 탈색 현상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수에 잠겨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이제 뭐 조류에서 뭐 깎여나가는 부분이 있든지 그러한 것이지 아니면 물속에서 뭐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은 이상 우리가 침몰 물속으로 가라앉기 직전에 봤던 그 화면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저걸 가지고 우리가 좌초의 흔적이냐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좌초가 된다 그러면 페인트가 이 해저 바닷가에 접촉했을 때 나타나는 고유의 현상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천안함처럼 쭉 페인트가 벗겨져서 상부의 페인트가 벗겨지면서 하부의 페인트가 드러나되 돌멩이, 자갈, 모래 이러한 것에 슬킨 흔적이 역력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지거든요. 좌초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부분적인 탈색